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당장 고위험 지역에 150억 원을 투입해 신속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탁가정은 친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위탁가정 발굴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산 위탁가정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을 위해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부산 공장 내 부산 에코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해 개발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가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로는 유동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영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통학로 안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가 담겼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853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고위험 통학로에 150억이 우선 투입됩니다. 먼저 통학로 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없애기 위해 올해 8월까지 교통단속 CCTV 10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눈에 더 잘 띄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266곳에서 추진됩니다. 영도구 초등학생 사망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도 더 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차량용으로 바꾸기로 하고 58곳을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의 경우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차량 진입 자체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금년에는 이번 사고가 난 영도 청동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총 30개소에 대하여 차량 진입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교통여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통학로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신설, 확장하기로 했는데 올해 개선이 시급한 10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어려운 도로의 경우 일반 통행도로로 지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넓히는 사업도 44개 초등학교에서 추진됩니다. 학부모들이 통학로의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위험 요인을 즉시 공유해서 통학로 개선을 더 빠르게 하고 관리 등 협업에도 효율적인 기능을 할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또 통학로 안전지킴이 8,600여 명을 학교별로 2명에서 6명까지 배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배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위탁가정의 날이죠. 위탁가정은 친부모에게 아이가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보육원 같은 시설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 면에서 장점이 큽니다. 부산에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전문가정 위탁 사업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탁가정의 발굴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된 여울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 바로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울이의 위탁 부모는 가정위탁 경력 10년의 김진우, 권유미 씨. 이미 5아이를 키우다 부모에게 돌려보냈는데 신생아부터 키워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서도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니면 내가 힘들어할 때 서로 좀 아기가 웃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힘도 나고
아니면 또 아픈 애기였는데 이제 건강하게 크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기쁨이 힘든 걸 이긴 것 같습니다. 아이와의 헤어짐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위탁을 고민하던 부부는 셋째 아이를 입양한 뒤에 위탁 부모가 되어 넷째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를 비롯해 친척들도 아이를 환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위탁 교육을 전했고 이제는 친척들도 편견 없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아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는 사랑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는 사랑이 풍부해지니 조금 나눠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저희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애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 현재 부산에서 위탁 가정에 맡겨지는 아동은 470여 명.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 10명 중 4명꼴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키우는 것도 위탁 가정에 포함되는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경우 혈연 관계가 있는 가정에 맡겨지는 비율이 90%를 차지합니다. 여우리처럼 비혈연 가정에서 키워지는 경우는 손에 꼽는 실정인 겁니다. 최근 부산에서 친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태어난 뒤 바로 보호아동이 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상황. 관계자들은 비혈연 위탁 가정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말합니다. 가정 내 맞춤형 보살핌이 필요한 저연령 아동들의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좋은 위탁 가정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정 위탁 제도가 생긴 지 20여 년째. 오늘도 어린 보호아동들이 위탁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와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22일 부산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르노코리아는 부산 공장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산학연계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자동차 부품공업협동조합은 원활한 부품 공급을, 부울경 산학협력단장협의회는 맞춤형 교과 신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 기준 태풍 마와르가 괌 남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를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 마와르는 23일과 24일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면서 강도는 중에서 강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태풍의 강도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흰남노 수준의 강한 태풍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는 유동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코리아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 부산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는 사업성 부족과 투자 약속 미이행 사유 등으로 2년 전 부산시와 코리아 소더비 국제부동산, 소더비 부산 3자 간 체결한 업무 협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협약에는 당시 코리아 소더비 국제부동산과 소더비 부산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코리아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 부산을 건립하고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무 협약 민간 당사자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철회하면서 협약 내용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충북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의 축산 농가가 비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수십 대의 소독 차량이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인근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농가들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전국 농가에 긴급 백신을 공급했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구제역은 2019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한 번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다 보니 축산농민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소를 중심으로 감염되고 있어 소고기 소비 위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돼지 사육 농가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구제역 차단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은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2일 소상공인진흥공단 부산동부센터가 반송 큰시장에서 어린이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스탬프 랠리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행 축제 기간 열린 어린이 장보기 행사에는 해운대 지역 유치원생 73명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친구들과 장을 보고 어린이 요리교실에서 요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동부센터는 어린이 대상 행사와 함께 충전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충전형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내수시장과 어려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충전 시 10%의 할인율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